이 파란색 하나를 만들기 위해 아프가니스탄에서 보석을 가져왔어요. 라피스 라줄리예요. 중세 유럽에서 금보다 비쌌어요. 아프가니스탄 광산에서 채취해서 낙태 실어 페르시아를 건너고 배로 지중해를 넘어 알프스를 넘어서야 유럽에 닿았어요. 그 여정이 수개월이었어요. 그 귀한 파란색을 12세기 수도원 골방에서 아무도 볼 수 없는 책 페이지에 칠한 여자가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오늘은 미술사가 거의 잊어버렸던 가장 빛나는 이름을 찾아가는 이야기예요. 힐데가르트 폰 빙겟. 12세기 미술의 표준을 혼자서 200년 앞서 넘어선 화가이자 세상이 가두려 했지만 빛나기를 멈추지 않은 사람이에요. 명화 한 잔 시작합니다. 다시 만나서 반가워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봤던 비잔틴 모자이크 기억하시나요? 황금 배경, 그림자 없음, 납작한 인물들, 영혼을 표현하기 위해 일부러 시간을 지워버린 그림들이었죠. 그게 12세기 미술의 표준이었어요. 유럽 어디서나 그렇게 그렸어요. 그런데 딱 한 사람이 달랐어요. 이걸 보세요. 같은 12세기예요. 같은 유럽이에요. 그런데 전혀 달라요. 빛이 살아있어요. 색이 폭발해요. 인물의 감정이 있어요. 미술사가 200년을 건너뛴 것 같은 그림이에요. 12세기 유럽, 여성에게 허락된 공간은 아주 좁았어요. 힐데가르트 폰 빙에는 8살의 수도원에 맡겨졌어요. 그때부터 돌아가실 때까지 평생을 수도원 안에서 살았어요. 그 높은 돌벽 안에서. 그런데 그 골방이 세상에서 가장 혁명적인 미술 작업실이 됐어요. 지금 우리가 힐데가르트를 주목하는 건 그녀가 다재다능한 천재여서만이 아니에요. 그녀의 그림이 당시 미술 언어를 완전히 벗어났기 때문이에요. 두 그림을 나란히 놓고 분석해 볼게요. 비잔틴 그림의 인물들을 보세요. 정면을 보고 납작하고 그림자가 없어요. 빛이 어디서 오는지 알 수 없어요. 의도적으로 시간을 지웠거든요. 이제 힐데가르트의 인물들을 보세요. 완전히 달라요. 빛이 방향이 있어요. 인물들이 움직이고 있어요. 얼굴에 고통과 경외감이 보여요. 이게 얼마나 혁명적인지 아세요? 13세기의 조토가 서양 미술사 최초로 인물의 감정을 넣었다고 배워요. 그런데 힐데가르트는 12세기에 이미 이걸 하고 있었어요. 수도원 골방에서 아무도 모르게요. 힐데가르트는 3살 때부터 빛나는 환시를 봤어요. 불꽃처럼 타오르는 빛들이 보이고 그 안에서 음악이 들렸어요. 그녀는 이걸 살아있는 빛이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42살에 그 빛들을 그리기 시작했어요. 이 우주의 달걀을 보세요. 황금 테두리 안에 우주의 층이들이 담겨 있어요. 이 그림은 신학 교과서를 따라 그린 게 아니에요. 눈으로 직접 본 빛을 손으로 옮긴 거예요. 그래서 다른 중세 화가들과 완전히 달라요. 상상이 아니라 경험을 그렸거든요. 이게 힐데가르트 세밀화가 미술사에서 독보적인 이유예요. 초반에 말씀드렸던 그 파란색, 라피스 라줄리예요. 이 파란색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볼게요. 먼저 아프가니스탄 바다크샨 광산에서 원석을 채취해요. 이걸 수개월에 걸쳐 유럽으로 운반해요. 도착하면 돌을 가루로 빻고 밀랍과 섞어서 반죽하고 물로 씻어내면서 가장 순수한 파란색 성분만 추출해요. 이 과정만 몇 주가 걸려요. 그래서 중세 미술에서
라피스 파란색은 그 그림이 얼마나 귀한 후원을 받았는지를 알려주는 신호예요. 마리아의 옷에만 쓸 수 있는 색이었어요. 그런데 힐데가르트는 이 파란색을 아무도 볼 수 없는 필사본 내부에 아낌없이 썼어요. 인간을 위한 과시가 아니라 신을 위한 최선이었으니까요. 그리고 황금빛을 볼게요. 이 금박 작업을 길딩이라고 해요. 금을 머리카락보다 얇게 펴서 붓으로 종이에 붙이는 거예요. 숨을 쉬면 날아가요. 그래서 작업할 때 숨을 참아야 해요. 한 페이지의 금박 작업만으로 하루가 다 가요. 그리고 이 빨간색 베르밀리온이에요. 수은 황화물에서 추출한 안료예요. 사실 유독성이 있어요. 오래 다루면 건강에 해로워요. 그래도 썼어요. 이 색이 아니면 표현할 수 없는 게 있었으니까요. 힐데가르트 세밀화에 들어간 색 하나하나가 이런 이야기를 품고 있어요. 수도원 필사본 예술의 또 다른 정점을 볼게요. 켈스의 서예요. 이 카이로 페이지, 그리스도 이름의 첫 두 글자 XP를 중심으로 한 페이지 전체를 장식했어요. 자세히 들여다보면 고양이가 있어요. 쥐를 잡고 있는 고양이요. 그 쥐는 성채빵을 물고 있어요. 천사들이 숨어 있어요. 미술사적으로 이게 중요한 건 이 그림이 순수한 장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학적 메시지가 이미지 언어로 빼곡히 담겨 있어요. 글을 몰라도 그림을 읽을 수 있도록요. 이게 중세 미술의 핵심 문법이에요. 그림은 텍스트의 대체제였어요. 그런데 이 정교한 작업을 한 사람들의 이름은 거의 남아있지 않아요. 왜 그랬을까요? 이름을 남길 생각이 없었어요. 인간 관객이 없어도 만드는 것 자체가 기도였어요. 이 선을 긋는 것이, 이 색을 입히는 것이 신과 대화하는 방식이었어요. 그리고 미술사적으로 이게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이름 없는 수도원 화가들이 수백 년 동안 쌓아온 이 정교한 기법들이 나중에 르네상스 화가들의 출발점이 되어 빛을 다루는 법, 색을 겹치는 법, 공간을 구성하는 법, 이 모든 게 필사본에서 시작됐어요. 지금 미술사 타임라인을 보면 흥미로운 게 보여요. 비잔틴 미술은 10세기부터 12세기까지 유럽 전체를 지배했어요. 납작하고 그림자 없고 감정 없는 그림들이요. 그런데 2세기 중반 힐데가르트 세밀화가 등장해요. 빛이 있고 움직임이 있고 감정이 있어요. 그리고 13세기 말 조토가 등장해요. 서양 미술사 최초로 인물의 감정을 넣은 화가로 기록되는 사람이에요. 학자들 사이에 논쟁이 있어요. 힐데가르트의 그림이 어떤 경로로든 조토에게 영향을 줬을까? 확실히 증명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수도원 필사본은 중세 유럽 전역으로 복사되고 유통됐어요. 조토가 살던 이탈리아 수도원에도 독일 필사본이 전해졌을 가능성이 있어요. 힐데가르트가 르네상스의 씨앗을 뿌렸을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힐데가르트는 골방에만 있지 않았어요. 50살에 독립 수도원을 세우겠다고 선언했어요. 당시 수도원장이 반대했어요. 재산도 없고 여성이 독립 수도원을 세운 전례도 없었으니까요. 힐데가르트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계속 요청했어요. 결국 허락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새 수도원에 새로운 필사실을 만들었어요. 더 많은 세밀화를 제작했어요. 세상이 그녀를 가두려 했지만 그녀는 그 골방을 세상에서 가장 혁신적인 작업실로 만들었어요. 지금 누군가한테 인정받고 싶은데 보이지 않는 것 같은 기분이 드시나요? 힐데가르트를 생각해 보세요. 금보다 비싼 파란색으로 숨을 참아가며
금박을 입혀가며 아무도 볼 수 없는 책 페이지를 채웠어요. 그 그림이 800년 뒤의 미술사에서 200년을 앞선 그림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어요. 지금 당신이 정성을 다해 하고 있는 일,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것 같아도요. 그 안에 라피스 라줄리 같은 귀한 것이 담겨 있을 수 있어요. 보이는 관객이 없어도 됐어요. 지금 만들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충분해요. 세상이 당신을 가두려 한다면 기억해 주세요. 힐데가르트의 수도원 돌벽은 그녀를 가두지 못했어요. 그 안에서 금보다 비싼 파란색이 태어났고 숨을 참아가며 만든 황금빛이 태어났고 800년을 건너온 그림이 태어났어요. 좁은 공간이 창의성을 막지 않아요. 인정받지 못하는 것이 의미 없음을 뜻하지 않아요. 당신이 지금 이 자리에서 라피스 라줄리처럼 정성을 다해 만들고 있는 것이 언젠가 누군가의 미술사를 바꿀 수 있어요. 다음엔 그 빛이 마침내 눈물을 되찾는 이야기로 돌아올게요. 조토예요. 힐데가르트가 뿌렸을지 모르는 씨앗이 꽃피는 이야기예요. 오늘 하루는 어떠셨나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것 같은 날이었나요? 오늘 우리가 만난 라피스 라줄리처럼 귀한 것은 먼 길을 돌아서 도착하기도 해요. 800년을 돌아서 도착한 힐데가르트처럼요. 당신의 오늘도 언젠가 누군가의 파란색이 될 거예요. 다음에도 당신을 위한 그림과 커피를 준비해 둘게요. 편안한 밤 되세요. 명화 한 잔의 아르테였습니다.